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금리를 조금 더 붙여서 좀 고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도,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건을 맡기고 대출을 할 경우랑 내 신용에 의해서 대출을 할 경우랑은 또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주거래 은행이니까 제일 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더 싼 은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검색을 한 다음에 나한테 유리한 은행을 찾아가지고 대출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사이트는 돈을 뒤로 미루는 것을 저축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저축은 보통 은행에다가 적금이나 예금을 들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물가 상승의 그 정도이기 때문에 돈을 불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저축이라고 하는 용어는 은행에서 저금을 하는 걸로 본다면 한 1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은다라고 하면은 은행의 적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모은다기보다는 보관의 의미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한 3년 이상이 된다 그러면 금융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기간이 길어지면은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투자 상품으로도 나의 돈을 갖다 놓는 것도 의미 있을 수가 있거든요. 3년 이상 되는 목표는 ETF 등을 활용해서 투자성으로 해서 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그런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쓰고 뒤로 미루는 거를 저축이라고 하면은, 저축은 대부분 은행에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어르신들, 은행은 뭐 저금하는 데죠, 돈을 보관하는 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초등학생으로 내려가면 은행은 돈 빌려주는데요, 대출해주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은행법의 정의를 보면 이래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데가 은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융이라는 것이 돈이 흐르는 게 금융이고 여유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흐르는 게 금융인데, 그거를 중개해주는 여러 금융기관 중에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데가 은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은행의 금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은행은 돈이 있어야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잖아요. 대출이 주업이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빌리기도 하고요, 금융기관끼리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나 하루만 빌려줘, 일주일만 빌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쿨금리, CD금리, CP금리 이런 것들이고요. 대부분은 저축한 사람 돈을 활용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공짜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리면 신용대출로 하면 1금융권에서는 5%라고 해보겠습니다. 5%를 빌려요. 그러면 저축한 사람 돈을 활용하기 때문에 네 돈 갖고 장사 잘했다, 너도 좀 줄게, 그렇게 해서 좀 줍니다. 이게 예적금 금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3%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출하는 사람한테 5% 받고 저축하는 사람한테 3% 주면 2% 남잖아요. 요게 은행의 수익이에요. 은행은 예금과 대출 마진 차이로 돈 장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1금융권 은행권의 수익의 상당수가 예대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축은행은 거의 대부분 프로가 이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저금한 것만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은행의 금고에 한 90% 정도가 그냥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대출을 해주면은 은행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되기 때문에 쌓여 있는 것까지도 몰래 쓱 대출을 해줬던 거죠. 이게 신용창조인데요. 그게 지급 준비율의 시초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10% 미만만 남기고 나머지를 더 뻥튀기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한날 한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내 돈 주세요 그러면 이미 금고에 있는 것까지 대출로 다 나갔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게 이제 그 은행 파산이고 뱅크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은 그거를 제일 무서워하긴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데 이자가 뭐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내가 저금을 메인으로 생각을 하면은 은행에서 내가 저금을 하면은 이자를 받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출을 메인으로 생각을 하면요. 원금 플러스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가 이자거든요. 근데 저축을 개념을 넣고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가 이자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대출을 메인으로 하면 이자가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구나. 그 개념이 명확해지거든요. 그걸 백분위로 한 게 금리고 이자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모든 것이 조금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 금리를 결정하는 기본값은 우리나라는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1년에 8번씩 금통위에서 회의를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고요. 시장금리, 회사의 여수신 금리들을 반영해서 대출이나 예금의 그런 금리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마다 대출의 금리가 다 다르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그 기본금리에다가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금리를 조금 더 붙여서 좀 고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도,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건을 맡기고 대출을 할 경우랑 내 신용에 의해서 대출을 할 경우랑은 또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담보 물건이 있는지 여부, 대출 기간, 여러 가지, 그리고 개인의 금융기관 이용 기간 이런 것들을 다 더하고 빼고 해서 가산 금리가 결정이 돼서 총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금리의 편차, 금융기관마다도 금리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만약에 은행 가서 한다 그러면 내가 A 은행을 매년 이용한다고 해서 여기가 주거래 은행이니까 제일 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더 싼 은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검색을 한 다음에 나한테 유리한 은행을 찾아가지고 대출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사이트는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대출,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인 검색을 하면은 1금융권이 쭉 다 나오기 때문에 아주 쉽게 빠른 시간 안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금융기관끼리도 거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끼리도 단기 자금이 부족할 때 하루만 빌려줘 이런 것들이 꿀금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90일 정도 빌리는 거를 CD금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은행의 대출을 메인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금과 채권을 조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은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대출을 한다. 이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면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몇 년 동안 얼마를 빌려주세요. 그러면 몇 년 뒤에 내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게 채권이고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사이즈가 크면은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금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면요, 채권이 얼마를 빌려주면 몇 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예금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예금과 채권의 차이는, 예금은 우리가 A라는 은행에 돈을 넣고 1년 뒤에 찾겠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주는데, 중간에 내가 팔려고 하면은 누구한테 따로 넘길 수 없이 그냥 내가 이자 손실 보고 파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예금하고 비슷하긴 한데 중간에 내가 이거 팔고 싶다 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게 예금과 채권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그러면 몇 년 뒤에 몇 프로 이자로 주겠습니다 라는 거는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중간에 팔려고 하면 내가 그 채권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서 파는 방법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손해보거나 이득을 보면서 중간에 파는 게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예금이 조금 더 손쉽겠죠. 그래서 예금 금리보다 채권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채권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있고요.
기업에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제일 안전한 게 국채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그 다음에 기업은 안전한 채권도 있고 조금 리스크가 있으면 이자를 조금 더 준다던가 해서 그런 것도 시장 금리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물 국채가 시장 금리와 비교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